강남의 일부 지역들은 옛날에도 우리가 한 5억, 4억의 집을 반포집들, 아파트 지금 50억, 60억 하는 게 당시에 3억, 4억 할 때 거기는 15억, 18억, 20억 갔죠. 예, 지금의 5배, 6배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산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또 상승.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비컷으로 금리를 내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 그래서 영끌족이 속탄다. 신한 우리 이어서 KB국민 주담대 금리 인상해버리겠다. 집 사신 분들 빨리 사세요. 안 사신 분들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둘, 셋 사신 분들 그 아파트가 올라간다니까 뭐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집값이라는 게 무조건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값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예? 바보 같은 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아닌 사람도 많죠. 소득의 기본 임금 옛날처럼 오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턱도 없이 집값만 오른다는 게 결국은 거품이 빠지겠죠. 옛날에 우리가 5억 또는 3억 했던 것이 지금 분양가가 15억이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0억이 더 올랐고 12억이 더 올랐는데 분양가가 이런 짓을 만든 게 문재인 정권 때 제일 많이 오르게 만든 장본인이 양산 내려가가지고 따뜻하게 밥 먹으면서 국립공원 같이 넓게 소나무 턱 심어놓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동산 많이 올려놓고 또 내릴만 하니까 또 이 정권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내려가면 거지가 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을 내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더 오르면 빚더미 앉은 나라가 이게 언제 홀라당 갈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자산이 자기가 2억이었던 게 10억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은 사라져 룰루룰루룰루 내 꿈은 사라져 거지 다시 됐어 이거죠. 다시 2억으로 내려올리까지는 없겠지만 그 절반만 돼도 10억의 꿈을 꾸어서 나 부자거든 했던 사람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거짓 신세가 될까봐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정부에서는 또 겁이 나겠죠. 아우성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다? 영끌족은 너무너무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보면 빚 못 갚아요. 올 들어서 11만 명이 채무 조종, 60대 이상 고령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동산 사고 박미 TV를 좀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덩이 빚에 SOS를 치고 경기 회복 지연에 치약 차주 부실화 심화되고 재기가 어려운 노인 비중이 자그마치 15% 육박. 뭐 여기저기 뭐 돈 벌었다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야 그래 너 돈 벌었어? 그래. 식당 하나 차리면 그냥 가는 거야. 돈 버는 거야. 나 잘 되거든. 그 사람처럼 잘 돼. 그 사람이 진짜 뒷배경을 보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왕창 차렸다가 왕창 망하고. 부동산 사니까 떼돈 벌었거든. 야 너무 오른 거 아닐까? 나이는 60인데. 아니야. 재건축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벌어. 중간에 팔고 나오면 세금은 안 내냐? 그 부동산이 옛날처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우리 때 시대처럼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눈탱이 맞아요. 한국에서는 2년 만에 팔아도 세금. 뭐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거기다 비싼 아파트들은 무슨 호화 집으로 들어가요. 빌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큰 집 가지고 있으면 호화 빌라 평수 큰 거 무조건 그거는 10년을 살든 뭐 살든 상관없이 계속 세금을 때려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큰 집, 좋은 집, 비싼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많이 낼 준비하고 뭐가 남는다고 현찰이 났지. 그거 참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벌겠다고 참 재건축 들어가면 1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저 세상 들어가가지고 자식이 받으면 갑자기 증여도 안 하고 뭐 했다가 상속세 받으면 그거 좋습니까? 네? 상속세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거 없어지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 고통들을 내 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영끌족들이 힘들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해서 교란 행위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다. 저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비싼 집을 사는 애들에 대해서도 뭐 애들이라 그러면 너무 또 시건방지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뭐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추격 매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을 잘못 사면은 나중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조심시키느라 여러 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다시 기승이다. 이거는 정말 꼭 있습니다. 강남의 일부 지역들은 옛날에도 우리가 한 5억, 4억의 집을 반포집들, 아파트 지금 50억, 60억 하는 게 당시에 3억, 4억 할 때 거기는 15억, 18억, 20억 갔죠. 예, 지금의 5배, 6배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이 났었습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산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왜인지는 모르게 만든 작자들이 이제 연예인을 비롯해 몇몇의 부류들이 워낙 돈을 물 쓰듯이 벌기 때문에 쓰듯이 법니다. 물 쓰듯이 물 갈듯이 써도 돈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때지만 그 들어오는 게 1,000억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에서 2,000억까지도 벌 수 있겠죠. 예. 그런 애들이 돈이 돈 같지 않죠. 200억, 300억짜리. 근데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집값을 올리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줘야 되는지 모르고 왜 거기에 치중을 해서 올라타기를 하는지 그 자체를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렇게 유행성이 되면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냈어야 하는데 문재인이 됐을 때 2018, 19, 20년 때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치의 집값을 올려놓고 간 장본인이 문재인입니다. 이때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제는 너도 나도 내 집이 1억짜리가 5억 되고 5억짜리가 10억 되고 10억짜리가 20억 30억이 되면서 이제 넘보는 거죠. 옛날엔 부자들이 살았던데 거들떠 우리가 거들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다 이랬던 것이 나도 조금만 한 개만 팔고 2개째 팔아가지고 60원 만들면 저기 가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괜히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면서 얼마라고? 그래? 내 집이 지금 30억 됐는데 오케이 나도 거기 신경 좀 써보자 이러면서 외곽이나 수도권 내에 있는 값 오르지 않은 집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값을 주고 집을 사대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값 뜨기를 비롯해 집값 단하,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다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모르셨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자그마치 지난해 연간 수치 육박을 하면서 작년에도 수치가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교란시킨다는 게 뭡니까? 집값이 20억이었는데 누군가가 집값을 친척하고 써서 그 친척으로 쓴 돈을 또 올려놓습니다. 우리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 30억에 팔았어요. 내 집이 20억이었는데 30억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올려놓고 그냥 마냥 2달, 3달, 4달, 5달 그러면 소문은 어떻게 납니까? 이 부동산 가면은 저 부동산에서 30억이 최근에 팔렸는데요. 집값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 그 값 더 주셔야 할지 몰라요. 빨리 사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입이 망치는 겁니다.